확실히 다 수정하고 지나가야 되고. 세부적인 민사, 상속 관련 민사는 안녕하세요. 조수영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다소 쉬운 생활 미적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집을 나와도 되는지, 또 집에서 짐을 빼도 되는지, 또는 회사를 이직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혼 소송 중 다른 이성을 만나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웬만하면 소송 중 상대에게 빌미 잡힐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 가급적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혼 소송이 1, 2년 정도 길어질 때도 많아서 이혼 소송 중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이 경우 제 개인적 견해와 별개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? 이혼 소송 중 본소와 반소를 통해 원고와 피고가 이혼사가 합치된 경우 타 이성을 만난다면 보통 법원에서는 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혼 소송이 아니라 협의혼 시 협의혼 신청서를 접수한 후 숙려 기간 때 타 이성을 만나면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 실제 제 사건 중 원고와 피고가 본소와 반소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의사가 합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. 실제 대부분의 이혼 소송이 이렇게 진행되곤 합니다. 그런데 소송 도중 원고가 피고의 집에 타 이성이 드나든다며 영상 등을 제출했고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적극 주장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저는 원고와 피고가 이미 본소와 반소를 통해 이혼 의사가 합치된 상태에서 타 이성을 만난 거기 때문에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지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. 법원에서도 역시 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원 피고가 본소와 반소로서 이미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고 피고는 그 이후 타 이성을 만난 것으로 보이며 혼인관계 중 피고가 그 이성을 만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반면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접수하고 숙려기간 중 숙려기간은 보통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달, 미성년의 자녀가 없는 경우는 1달입니다. 타 이성을 만날 경우 법원에서는 숙려기간은 이혼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숙려하는 기간으로 재결합 여지도 있고 숙려기간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숙려기간 중 타 이성과 만날 경우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. 이 경우 이혼 숙려 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보통의 소송에 비해 상당 부분 감액되는 편입니다. 이처럼 이혼 소송 중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하거나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하거나 이성교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많으신데요. 사안마다 법원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의 경우 경험이 많은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.